자, 공기압 제어 제6주차 제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교시에서는 이제 교과서 그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되겠으며, 이제 공기압 실린더의 특성과 공기압 실린더에서 소요되는 공기압 그 소모량 계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압 실린더 이제 특성에서 공기압 실린더의 출력 계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압 시스템에서의 실린더의 추진력은 피스톤의 면적, 단면적과 작용하는 압력의 곱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압 실린더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기준은 피스톤이 발생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스톤의 힘은 피스톤의 단면적에 공급되는 압력을 곱한 것으로서 요 피스톤 실의 이거 마찰력, 사실은 요 마찰력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찰력은 통상적으로 힘의 한 10% 정도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스톤 힘을 계산할 때는 안전율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 30에서 한 50% 정도 좀 크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의 추진력이 50% 증가되면은 실린더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실린더의 비용이 이제 5에서 15%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실린더 좁으면 밑에 실린더가 있으면은 여기 압축하는 공기가 있으면은 여기는 사실은 압력 P가 있습니다. 압력이 있고 요 피스톤 헤드의 이제 단면적이 있으면은 요 피스톤 헤드의 단면적이 수압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 면적 곱하기 압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피스톤을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은 여기 이제 피스톤 로드가 있기 때문에 피스톤 로드의 단면적만큼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론적인 출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스톤 헤드 쪽에 압력이 가해져서 이는 미는 힘을 여기서는 아웃으로 표시하고, 당기는 힘을 이렇게 인, 로드 쪽에서 가해진 힘을 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 튜브의 직경이 20mm이고 로드 쪽의 직경이 8mm일 경우, 이럴 경우에 보면은 수압 면적, 이제 수압 면적이 인, 아웃이라서 계산한 것이 있고, 실제 이제 가해진 압력, 0.2 메가파스칼, 0.3 메가파스칼 이렇게 가해진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은 0.2 메가파스칼일 경우는 미는 힘은 62.8, 당기는 힘은 52.8 이렇게 조금 작게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출력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를 이제 계산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기압 실린더의 전진 시에 발생하는 힘, 요거는 이제 힘은 단면적 곱하기 압력, 그래서 단면적은 이제 4분의 파이 d 자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게 당길 때 후진 시 발생하는 힘은 요 로드의 직경 이걸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의 직경을 이렇게 빼서 이제 단면적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요 당길 때, 밀 때의 힘, 요 두 가지 식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론적인 힘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동 실린더일 경우에는 요 단동 실린더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스프링은 이제 압축에서 이제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프링 강성과 변이량 이걸 곱해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동 실린더일 때는 요 스프링의 강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단면적 곱하기 압력 마이너스 스프링의 강성 곱하기 변이량, 이렇게 해서 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힘이 평행이 이루는 지점에서는 요
미는 힘과 여기 반발력에서 힘이 같을 경우에는 그 임의 위치에서 정지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압 실린더에서 이제 보면은 복동 실린더에서는 이제 보정 개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정 개수를 사용하는데 자, 출력 손실을 고려해서 대략 한 15% 정도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는 실린더는 그 마찰이 있는 부위, 여의 섭동 저항이라든지 뭐 배기 저항, 이게 배합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출력보다는 약 15% 정도 이렇게 출력 손실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린더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 계수도 조금 이렇게 달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출력을 계산할 때는 요 이론적으로 계산, 요거는 압력하고 수압 면적 곱하기 해서 자, 여기에 보정 계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 이론 출력, 여기서 이제 그 보정 계수를 이렇게 고려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실린더 작동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자, 여기 실린더 내경 40, 피스톤 로드 직경 16일 경우에는 자, 요때 이제 수압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 주고 자, 여기에 압력이 2kg일 때는 요 25kg, 3kg일 때는 37, 이렇게 이제 보정 계수를 고려해서 나온 그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압 실린더의 특성에서 이제 속도 제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공기압 실린더의 속도는 0.02에서 1m/s 요 정도 이제 되는데 사실 속도가 너무 작게 되게 되면은 마찰력 때문에 그 0.02m/s 이하가 되면은 그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튜브 사이에서 보면은 섭동부가 있습니다. 그 미끄럼 마찰에서 마찰 영향에서 스틱 슬립 현상이 발생됩니다. 슬립 현상은 이제 움직이다가 마찰력이 지게 되면 이렇게 정지를 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가 스틱 슬립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스틱 슬립 현상이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그 운동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폐쇄 회로를 가진 이제 유압 회로에서는 그 실제 이제 0.005m/s까지 이렇게 정속 운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압부터 이제 강성이 크기 때문에 압축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나 공압에서는 공기압의 특징인 압축성 때문에 이런 스틱 슬립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 피스톤의 속도가 1m/s 이상이 되게 되면은 피스톤 실에서의 마찰 손실과 이제 포트에서의 압력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비경제적이라는 것. 그래서 무작정 이 속도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스톤의 속도는 실린더 크기와 그 제어 밸브의 이제 배관 및 피스톤의 운동에 반대되는 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는 대략의 값으로 충분하므로 뭐 이렇게 이제 스톱워치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피스톤에 스트로크가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고려해서 요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스톤 운동 속도는 요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시간, 요 피스톤 행정거리가 있으면 행정거리를 그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운동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유량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해서 실린더 이제 운동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 실린더 이제 운동 속도는 실린더의 공급척이나 그 배기척 이제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하는데 실린더의 공급척의 그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해서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할 때는 미터인 방식이 되고 이제 요 그림과 같이 이제 요 배기척의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배기되는 유량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미터 아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 아웃 방식으로 실제 통상적으로는 그 공기압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많이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매우 작은 공기압 실린더의 경우에는
실린더의 챔버의 최적이 배기 측의 유량을 제어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측의 그 유량 제어 요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기는 압축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 제어 밸브는 최대한 실린더에 가깝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하가 일정하다면은 속도 조절을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의 운동 속도는 그 설정할 때는 최소한 1cm/s 이상이 되도록 운동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하가 되게 되면 스틱 슬립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운동 속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공기 압축기의 크기라든지 저장 탱크, 메인 배관, 중간 탱크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요 실린더의 평균 공기 소모량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기 압력과 피스톤의 직경, 행정 거리 이런 것을 사용해서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는데 공기 소모량은 압축비 곱하기 피스톤 면적 곱하기 행정 거리 이렇게 공기 소모량 이건 1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 소모량을 계산하고 이 압축비는 요 대기압 더하기 작동 압력 나누기 대기압이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와 단동 실린더에 대한 공기 소모량은 또 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때는 단면적, 단면적이 이렇게 좀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S는 피스톤의 행정 거리가 되겠고, A는 요 단면적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붙어 있는 건 분당 행정수가 되겠고, 베타는 압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동 실린더의 왕복시 평균 단면적, 왕복시 평균 단면적은 A1은 피스톤 헤드 측의 단면적이고, A2는 피스톤 로드 측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면적을 이렇게 복동 실린더에 사용하고, 단동 실린더는 피스톤 헤드 측의 단면적만 이렇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4.1에서 공기 소모량 계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린더 튜브의 직경이 50mm, 직경이 50mm고 행정 거리가 100mm인 요 복동 실린더가 있겠습니다. 로드 직경은 12mm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기 소모량은 얼마인가인데 이때 분당 행정수는 10이 되겠습니다. 이때 작동 압력은 600kPa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먼저 압축비 베타를 구하는데, 압축비는 요 식을 사용해서 압축비를 계산하니까는 6.9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 소모량 계산한 요 식, 요걸 사용을 해서 요 AM은 평균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피스톤 헤드 쪽의 단면적, 요건 피스톤 로드 쪽의 단면적.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고 쭉 이래서 그 값을 구해 보게 되면은 요 분당 26.3리터, 그래서 분당 26.3리터의 공기 소모량이 되겠습니다.